그러면 저희 COPD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먼저 어떤 질환인지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 COPD라고도 하는 이 질환이 상당히 환자분들한테는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외국 그 영어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이기 때문에 얼핏 딱 들었을 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사실 영어 이름을 변경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아주 흔하고 또 많이 있는 질환입니다. 뭔가 폐가 좋지 않은 만성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질환을 총칭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나쁜 공기,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이지만 흡연 이외에도 뭐 공해랄지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10년, 20년 이상 오랫동안 그 나쁜 공기에 노출돼서 폐가 변화가 와서 결국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폐에 구조적인 변화가 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그런 모든 질환을 총칭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COPD의 일단 정의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갔는데 살짝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쁜 외부 공기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요. 근데 좀 네. 자세하게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그런 정의와 원인이 이제 사실 상당히 연관이 좀 있는데요. 원인을 알아야 이제 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당히 좀 잘 그려진 사파가 있는데요. 네. 저희 학회에서 만든 그런 Q&A 자주 하는 질문 그 안내 책자인데 실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배입니다. 이 나쁜 공기를 오래 들이마셔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흡연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지만 3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사실 평생 담배를 핀 적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이 COPD 현재 국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대기오염, 예를 들어서 이런 방 안에서 뭔가 이제 이 환기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난방 기구를 이게 과하게 튼다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대기오염도 최근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여러 가지 역학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개발도상국, 후진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공기도 신경을 많이 쓰고 건강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게 이미 좀 시기가 많이 지났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병이 생기는 그 노출의 그 시기와 네. 병이 실제 생겨서 발현하는 시기 사이에 한 2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담배를 끊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들 이미 10년, 20년 전에 나한테 노출됐던 나쁜 공기들이 병을 일으키는 거죠. 물론 지금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 병을 진행하는데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를 막기에는 이미 좀 돌이켜보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대기오염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미세먼지 아주 심하잖아요. 미세먼지도 혹시 그런 연구가 있나요? COPD로 연결된다는? 네, 미세먼지가 아주 최근에 국민적인 관심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선진국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노출이 되면 COPD 환자분들이 호흡곤란 발작이 온다든지 폐기능이 더 빨리 떨어진다든지 병의 진행을 급속화시키는 한다는 그런 연구들은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많이 발표가 됐고요. 네.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외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연구의 그런 그 기술들이 좋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10년, 20년간의 미세먼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사는 공기가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나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COPD 유병률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근에 이제 정설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진행뿐만 아니라 이 공해, 특히 미세먼지가 COPD 발생에도 큰 기여를 한다는 게 거의 정설로 지금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어서 준비해주신 내용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호흡기 연구와 관련된 그 논문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COPD의 발생 원인을 여러 가지를 이제 다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증가될수록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가 이제 10세 증가할 때마다 1.26배 정도 발생이 증가하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담배를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배를 핀 감년의 뜻은
내가 몇 년을 몇 갑을 폈는지를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폈으면 10갑년이 되고 20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을 폈으면 20갑년이 되는데 그런 그 흡연 양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 단계적으로 이 발생 위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이 역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걸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간과하기 쉬운 게 간접 흡연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서 실내 흡연도 금지돼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아주 금지시 돼 있지만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만 해도 당연히 뭐 식당에서 담배 피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인데 담배를 본인이 피지 않았더라도 간접 흡연에 이렇게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정상인에 비해서 한 1.36배 정도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요. 결핵이 또 상당히 저희 나라에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걸렸을 때 뇌폐를 망가뜨리는데 그 망가뜨린 그 후유증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에 걸렸고 결핵에 과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85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핵도 마찬가지로 내가 담배를 지금 피는 게 10년, 20년, 30년 후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는 것처럼 결핵에 걸려서 치료를 잘 받고 완치가 됐더라도 그 나이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아주 보통 10년 이상 후에 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요소로 꼭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내가 담배를 피지 않았더라도 뭔가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나의 직업 특징이 이런 나쁜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역시 그것도 이런 위험도를 1.6배 이상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흡연의 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직간접 흡연, 공기, 공해 그리고 결핵,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거를 다 생각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서 사실 많이 또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보는 게 흔하지 않았지만 현재 60대에서 한 70대 요 정도 이제 되시는 할머님들께서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주부로 수십 년간 이런 환경에서 나쁜 공기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중요한 원인인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제 숨이 차고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왔는데 나는 담배를 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일부 이제 호흡기가 전공이 아닌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담배를 피 적이 없으니까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담배를 펴서 생기는 COPD보다 오히려 동남아시아랄지 중국이랄지 남미랄지 아프리카에 있는 여성 COPD 환자분들은 이런 실내 대기 오염에 의해서 생긴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원인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사파가 있어서 하나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데요. 일단 담배가 눈에 많이 띄는데. 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담배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100세까지 담배 펴도 아무런 병 없이 잘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유전자를 타고나신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10년만 담배를 펴도 30대, 40대 벌써 폐기종이 생기고 COPD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개인적인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성장기에 폐가 얼마나 발육을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영양이 좀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다든지 특히 이제 출산 시에 미숙아로 태어났다든지 어렸을 때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충분히 영양 섭취를 못해서 폐가 발육을 못하게 되면 폐라는 게 폐활량이 20대 때 제일 높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제일 높은 점이 낮으면 조금만 떨어져도 금방 폐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생을 아우르는 그런 질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원인 결핵 그리고 또 심한 폐렴을 앓았다든지 또 저희 나라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백일해나 결핵 후유증에 의해서 기관지 확장증이 발생하면 그것 때문에 또 기류 장애가 생겨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하셨던 네, 직간접 흡연, 직간접입니다. 직접이 아니고 간접도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간접 흡연자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실내외 대기오염이 간과되기 정말 쉬운데
좋지 않은 공기를 직업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가 사는 뭐 환경이 고속도로 근처에서 계속 매연을 들이마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인들 중에서 일단 내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는 금연. 네. 피그말리온 효과님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담배 금연 중요하다고. 일단 우리는 금연을 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요리를 네. 할 때 최대한 환기를 잘 시키고 환기를 잘 시키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좀 대기 오염이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이 정도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까 국외랑 국내 그 원인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COPD 환자들이 이제 국내 얼마나 계시는지 좀 그 현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처럼 흔하고 중요하고 많은데 모르는 병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이 COPD를 주로 진료하는 네. 호흡기 의사로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픈데요. 자, 국내 현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에서 실제 대학병원과 모든 그런 1차, 2차 의료기관을 다 합해서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이제 심평원에 청구가 된 환자의 이제 숫자가 되겠고요. 대략 한 1년에 한 20만 명 이내로 이제 환자 수는 잡히고 있습니다. 나이를 보시면 역시 이제 연령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0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0대, 90대가 워낙 없어서 그런 거지. 네, 만약에 똑같이 생존해 네네. 계셨더라면 더 높았겠네요. 네, 더 높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연세를 드실수록 점점 많이 생기는 병이라는 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병률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전체 인구의 몇 %를 가지고 있냐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놀랍게도 40세 이상 성인에서 남자분들 20%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저도 이제 40세 이상 성인인데 네. 제가 제 친구분들하고 5명이서 뭐 고등학교 동창회라 해서 식사를 한다.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COPD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전혀 모르고 있죠.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흔하고 당뇨하고 고혈압만큼 흔한 병인데도 네. 환자분들은 본인이 환자인지도 잘 인지를 못하고 또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근데 모르면서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낼 수가 있나요? 증상이 있을 텐데 이게 담배를 항상 피니까 약간 그 혼동이 되는 걸까요? 네, 아주 정말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자분들은 내가 담배를 피니까 당연히 기침도 나지, 가래도 생기지. 아유 환자기 때 항상 나 원래 좀 안 좋았어. 이 담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초기 상태고 네. 그런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담배 때문에 그러려니 우리나라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러려니 네. 환절기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기침가를 오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선입관이 상당히 좀 잘못된 선입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노인에서 호발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노인분들께서 숨이 차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아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노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선입견을 반드시 좀 깨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40세 이상에서 이 유병률이 이렇게 나왔는데 65세 이상은 남자는 46%입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시는 남성분들의 흡연율이 70%. 70%요? 전 세계 저희가 3위까지 올랐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남성 흡연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OECD 국가 중에는 제일 높은 편이고 한때 이제 70% 됐을 때는 전 세계에서 3위에 해당됐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지금 65세 이상 남성분들은 담배를 누구나 다 군대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정도는 기본으로 네. 피셨던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46%, 46.8%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유병률이 나오는 거고요. 네.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실내 대기 오염, 요리할 때 아궁이나 연탄이나 이런 걸 지푸라기나 나무를 떼서 난방 취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15%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5세 이상 성인의 3명 중에 1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별을 나누고서라도 일단 65세 이상에서 거의 30%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나도 일단 숨이 차고 이러면 COPD일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네. 해볼 수도 있겠네요. 특히 집안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호흡기 증상 있으면 꼭 병원에 모시고 가셔서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그럼 이렇게 진단을 딱 받으면 좀 치료가 원활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만성이라고 해서 더 나아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나아진다면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살지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안 되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완치는 안 되지만 개선은 됩니다. 개선은 된다. 그리고 초기에 병이 가벼울 때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병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병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병이 없는 정상인과 비슷하게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고 네. 병이 너무나 진행해서 말기가 돼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울 때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셔도 절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초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면 일단 진단을 받고 나면 치료를 내가 좀 죽을 때까지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한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런 걱정이 있으면 섣불리 뭔가 병원을 찾기도 좀 무섭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치료를 평생 해야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준비한 자료 같이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제 평생 해야 되냐고 많이 환자분들께서 이제 여쭤보시는데요. 실제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국내에서 이제 허가받은 대표적인 흡입제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환자분의 그런 폐 기능과 또 염증의 어떤 그 종류 그리고 환자분이 또 이런 흡입제를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한테 제일 이제 맞춤 치료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치료의 가장 근간은 앞에서도 강조드린 것처럼 흡입제입니다. 병이 있는 기관지 내로 폐 내로 직접 약을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흡입제를 왜 써야 되느냐? 실제 흡입제를 쓰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숨찬 증세가 호전이 됩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심하면 심할수록 숨이 많이 차고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데 흡입제를 쓰면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게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국내, 국외 환자들 통해서 다 증명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숨찬 거 못지않게 또 불편하고 괴로운 증세가 바로 기침 가래인데 기침 가래도 역시 흡입제를 잘 쓰면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결국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한테 중요한 게 내가 이 병이 있지만 손주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고 맞아요. 또 친구들과 같이 단풍 구경을 가고 싶고 또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숨차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오는데 숨이 차서 한 번에 걸어오지 못하고 중간에 쉬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때문에 결국 흡입제를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잘 쓰면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활동들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꼭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평상시에도 숨차고 불편한 질환이지만 1년에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호흡곤란 발작, 급성 악화라는 전문 용어로 급성 악화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급성 악화가 생기면 갑자기 평상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많이 차면서 호흡이 곤란해지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 흡입제를 평소 때 잘 쓰면 그런 일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30% 정도의 그런 확률로 이 급성 악화를 경험하시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나의 그런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약이 되겠고요. 평생 써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폐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데 흡입제를 쓰면 떨어지는 것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도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약제별로 다 이런 효과들이 다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을 평생 쓰셔야 되고요. 유독 당뇨, 혈압 환자분들은 교육이 잘 돼 있고 내가 지금 증상이 없어도 당을 치료 안 하면 5년 뒤에 나 투석해야 될지도 몰라. 10년 뒤에 다리를 자를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약을 먹고 증상이 없어 치료를 잘하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증상도 있고 이미 병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쓰다가 흡입제를 쓰다가 좀 좋아지면 안 쓰고 방심하고
이제 병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게 흡입제를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평생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치료의 근간은 흡입제이니까 흡입제 사용을 평생 해야 한다. 일단 진단을 받으면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PD와 좀 동반되는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질환 하나만 저희가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네.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호발을 하고 또 이런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인자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외에도 많은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반 질환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좀 해봤는데 흔하게 이제 동반되는 병들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우울증, 그다음에 심장 관계된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세가 드시면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질환의 유병률은 연세를 보정을 하고라도 같은 나이에 COPD가 없는 분보다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우울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모르고 또 가족분들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인생에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숨찬 고통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심하게 와서 숨이 차고 내가 활동 못하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런 늘상이 5년, 10년 지속되다 보면 우울증이 안 생기는 게 오히려 희한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동반 질환 중에 우울증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 또 가족분들 잘 좀 생각하셔서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우울증을 꼭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다른 질환들도 적극적으로 이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동반되지 않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많을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 자체가 소화 때 어떤 발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 때 발육이 안 되면 폐만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장기들이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위험성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내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흡연이나 공해가 심장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많은 당뇨, 혈압의 중요한 또 원인이 된다는 건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만성폐쇄성 폐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발생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은 결국 숨차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운동 부족은 모든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고 특히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30분씩 땀이 날 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해야 그런 병들이 예방이 되는데 COPD 환자분들은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 부족도 이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 자체가 노화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노화 현상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연합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숨쉬는 그 폐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그런 혈액이 통과하는 그런 장기고요. 가장 많은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가 폐에 침투했는데 뇌졸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폐라는 장기가 폐에 끝나는 게 아니라 폐에 생긴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파급되면서 폐에서 발생된 나쁜 그런 신호들이 전신으로 다 파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전에 의해서 말씀드린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바로 질환이 폐암인데, 실제 이제 COPD와 폐암의 연관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령이 10세 이상 증가할 때마다 10살씩 늘어날 때마다 이제 폐암 위험성이 2.3배, 그리고 과거에 담배를 피신 것만으로도 폐암의 위험성이 3배,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6.3배, 그리고 거기에 COPD까지 같이 또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2배가 추가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위험성이 2배 이상 증가되고, 그런 분들이 현재 또 담배도 피고 계시고 나이도 많으면 폐암의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아까 제가 30% 정도의 사망 원인이 호흡곤란 발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30%의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고 나머지 30%의 원인이 바로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환자분들 모든 환자분들한테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그런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내가 담배를 폈고 현재 또 피고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저선형 CT를 찍어서 폐암 검진을 반드시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이미 그런 부분은 전 세계 모든 그 나라에서 다 권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나라는 또 이 세계적으로 이 의료 환경이 좋은 나라여서 의료 질은 높으면서 비용이 싸서 이 폐암 검진 받는 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이 저선형 CT를 촬영하는 비용이 일반적으로도 이제 한 1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네.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또 나라에서 흡연력 있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또 공당 검진에서 10,000원만 지불하시고 찍을 수 있게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폐암 검진 꼭 받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